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오늘은 제 지인분의 책이 나와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뮤지컬을 통해 삶을 탐구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들을 담은 책인데요. 유명한 뮤지컬들 이야기도 잘 녹아들어가 있어서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맛보기로 짧게 한 챕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러버가 되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지만 삶의 방향을 알려준 사람은 없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했다. 뮤지컬 속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생을 배운 부분도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며 작품에 몰입했던 것 같다. 뮤지컬 속 주인공은 콤플렉스에 시달리거나 불안정한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에 맞서 싸운다. 그 중에서도 몇몇 주인공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렇지 못한 인물도 있었다. 뮤지컬 속 인물들은 현실 세계와 다를 바 없었다.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기도 하고 실존 인물을 그려냈기 때문이다. 뮤지컬에 빠지게 되면서 내 삶은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 뮤지컬 관람을 통해 글을 쓰게 되었고 내 삶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었다. 아이디어가 고갈되면 대극장으로 향했다. 뮤지컬 작품을 관람하며 영감을 얻는 편이었다. 내게 대극장은 이야기 상점인 셈이다. 흥미가 생기면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을 쌓았다. 꿈을 이루고자 의자에 앉아 글을 쓰는 일에 깊이 빠져들었다.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글을 써야 하는데 사랑, 성공, 행복에 대한 글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기에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다. 생각을 정리하고 평소에 느끼는 감정을 알아감으로써 나란 사람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글을 쓰게 되면서 삶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다. 이렇게 사람이 단기간에 바뀔 수 있었던 건 글과 책, 그리고 뮤지컬의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뮤지컬은 내 마음을 뛰게 해주었고 책은 꿈을 갖게 해주었다. 블로그를 통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 뮤지컬을 주제로 포스팅하는 블로거의 열정은 대단해 보였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사진도 편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뮤지컬 관람 후기를 남겼다. 뮤지컬을 여러 번 관람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회전문 관객들을 보면 작품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대극장은 보통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도 뮤지컬을 보기 위해 부산까지 내려갔으니 뮤지컬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것 같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소통하며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었다. 그것을 통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뮤지컬의 매력 중 하나는 트리플 캐스팅인데 한 역할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배우들이 연기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연마다 찾아오는 뮤지컬 팬들이 있다. 모든 배우의 공연을 관람하여 블로그에 기록하는 것이었다. 한 번 관람했던 작품이더라도 그 배우의 공연을 다시 보기 위해 애매한 적이 있었다. 뮤지컬이란 주제로 집필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그 배우만의 감동이란 게 있다고 해야 하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일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다시 채우는 게 쉽지 않다. 신체도 마찬가지로 운동 후 적절한 영양 섭취와 휴식을 취해야 근육의 재생과 성장을 돕는다.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분해되고
그 근육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다. 직장이나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몸과 정신이 지치기 마련이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땐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하철로 왕복 4시간이 걸려도 뮤지컬을 보러 간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한번 빠져들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방법을 모르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 운동을 즐기면서 하고 싶은데 친구랑 운동을 같이 하다가 자존심이 상하기 일쑤였다. 몸무게 70kg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 살이 잘 안 찌는 편이었는데 몸무게가 몇 년간 크게 변동이 없었다. 한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턱걸이와 팔굽혀펴기를 한 달 동안 했는데 5kg 정도 증량했다. 나란 사람은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해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 삶의 뮤지컬이라는 게 들어와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동안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건 타인이 이룬 결과물과 문학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저자의 경험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누군가 나타나 방향을 잡아준다는 건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질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라. 실패하라. 그리고 다시 도전하라. 이번에는 더 잘해보라. 넘어져 본 적 없는 사람은 단지 위험을 감수해 본 적 없는 사람일 뿐이다. 이제 여러분 차례다. 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망설이게 된다. 시도해보고 실패까지 한 경험은 작은 성공이라는 걸 깨우치게 되었다. 망설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무엇이든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뮤지컬을 관람 후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뮤지컬 배우처럼 무대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는 내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었다.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그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실행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고 사랑하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분야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내 삶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젠 또 다른 일에 빠져보려 한다. 성공한 기업인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의 강연을 찾아다니려 한다. 어떤 일이든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다. 맛집, 여행, 운동 등 이쪽 분야는 아직 관심이 적은 편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올 것이다. 내 삶을 바꾸기 위한 방법 중 본인의 글을 써야 한다고 블로그에 기록해 두었다. 자신의 글을 온라인에 남기는 건 어쩌면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글을 비공개하더라도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쓰는 습관을 갖는다면 내게 남는 건 분명히 있고 내 삶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면 실행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된다. 한동안 길을 잃었지만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되려 한다.